(2024년 8월 7일) 이정훈입니다. 갑자기 김대중 전 대통령의 사저였던 동교동 건물에 대한 매각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동교동 사저를 김대중 대통령의 셋째 아들 김홍걸 씨가 팔아버렸는데 이거를 다시 취소해야 된다. 그리고 일각에서는 이거 판 거니까 개인 간에 판 걸 어떻게 뒤집기도 어려우니까 국가 예산으로 사서 문화재로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고는 아들이 쳤는데 대한민국 정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을 가지고 그 집을 도로 사서 문화재로 삼아야 된다라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그 대단한 정청래 의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중 대통령은요, 노벨 평화상을 받았습니다. 이 대통령이 그런 상금을 받으면은 그걸 사회에 내놓을 수도 있죠. 문재인 정부 때 구속을 했던 이명박 대통령도 자기가 대통령 때 받은 봉급인가 뭐 이거 다 모아서 청계재단에 기증을 하고 그랬죠. 근데 김대중 대통령은 노벨 평화상이라고 하는 큰 상을 받았는데도 그 상금을 인마이 포켓했고 아직도 그 상태입니다. 그리고 북한에 가서 정상회담을 했다라고 하면서 뭐 북핵 이제 더 이상 전쟁은 없다 그랬는데 지금 북한은 핵을 만들어서 우리를 잔뜩 위협하고 있죠. 이런 대통령인데 그 사람 집을 아들이 판 거를 국가가 나서서 국민 세금으로 사서 문화재로 삼아서 기념관으로 만들어야 되나요?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요, 그 아들의 난 때문입니다. 아들의 난은 일어난 이유는 이겁니다. 김대중 대통령은 2번 결혼을 했어요. 첫 번째 부인은 차용애 여사입니다. 이 차 여사와의 사이에서 김홍일, 김홍업 아들을 낳았죠. 그리고 차 부인이 돌아가신 다음에 김대중 대통령은 이희호 여사랑 결혼해서 김홍걸을 낳았습니다. 그래서 3남이 됐는데 이게 아주 이제 이상해진 게 대한민국 가족법 때문으로 보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돌아가실 때는 그 노벨상 상금 어떻게 했지 하는 관심이 있었지만은 그냥 넘어갔어요. 그거 누가 상속을 받았나 자세히 알아보지 않았는데 지금 보니까 아들도 아니고 이희호 여사가 받았던 걸로 보입니다. 그 이희호 여사가 그 8억 원을 갖고 있었고 또 동교동 그 집도 이희호 여사가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요. 근데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시면서 문제가 생깁니다. 대한민국 가족법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이제 2번 결혼한 사람, 전처가 있고 그 다음에 후처가 있는 사람이 있는 경우에 이분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전처도 돌아가시고 후처가 돌아가신 경우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가 하면 이 전처가 낳은 자식은 후처의 자식이 아닙니다. 후처가 돌아가실 때 상속받는 거에는 이 전처의 자식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가족법이랍니다. 이제 후처를 자식 입장에서는 계모라고 할 수 있죠. 전처의 자식에서는. 계모와 전처 소생 자식은 그게 서로 자식 부모 관계가 되려면 입양을 해야 된답니다. 즉 이희호 여사가 김대중 전 대통령과 결혼한 다음에 2 아들을 자식으로 입양했다면은 자식이 되는데 입양한 사실이 없으면 그냥 인척관계 정도 남남 이렇게 즉 상속을 못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셨을 때 법적으로만 따지면은 이희호 여사가 갖고 있던 재산은 전부 다 셋째 아들 김홍걸 씨한테로 다 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희호 여사가 돌아가시기 전에 유언을 남겼대요. 구수유언. 구수유언이 아마 일반적으로 유언이라고 하면은 녹음을 하거나 문서화하거나 거기에 날인을 하고 또 날짜를 쓰고 도장을 찍고 이렇게 해서 변호사 공증까지 받아놓는 걸 유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갑자기 이제 건강이 안 좋아서 이걸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증인을 참여시켜 놓고 1명에게 받아쓰게 하는 거. 이 돌아가시는 분이 얘기를 하면 그걸 받아쓰게 하는 걸 구수유언이라고 그러는데 이 구수유언을 남겼대요. 이 여사가. 그 구수유언에 따르면은 내용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노벨 평화상 상금 8억 원은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전부 기증해라. 김대중 대통령의 뜻을 이을 수 있도록. 그리고 동교동 사저는 김대중 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해라. 그리고 이 동교동 사저를 만약에 지방자치단체나 후원자가 매입해서 기념관으로 사용한다면
이 사람으로부터 받은 매입금의 3분의 1은 재단법인 김대중 기념사업회에 주고 나머지 3분의 2는 삼형제가 균등하게 상속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근데 이제 구수유언이 이게 유언으로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가 항상 논란이 되는데 이 셋째 아들 이효 씨 아들 김홍걸 씨는 이 구수유언을 자기는 인정하지 않겠다. 나는 유일한 이효 씨의 아들이니까 자기가 이걸 모두 갖겠다라고 했고 이때쯤에 큰아들인 김홍일 씨는 돌아가셨고 이제 김홍업 씨가 둘째 아들이 있었는데 이것 때문에 김홍업 씨하고 김홍걸 씨가 완전히 틀어져서 형제의 난이 벌어졌죠. 서로 완전히 남남이 돼버린 거죠. 그래서 소송이 붙었는데 김홍업 씨 측에서는 이 사저를 벌써 이때 이 김홍걸 씨가 이 동교동 사저를 팔라 그랬어요. 왜냐? 이렇게 재산을 많이 받는 건 좋은데 받고 나면은 증여세가 대단하죠. 지금 뭐 증여세를 줄이자는 얘기가 나오니까 민주당에서는 반대하는데 사실 증여세가 한국이 굉장히 셉니다. 한 50%를 내야 되죠. 근데 이 건물 가치가 만약 30억이라고 합시다. 그럼 15억을 내야 되는데 15억을 만들 방법이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되게 건물을 팔잖아요. 또 노벨상 상금도 8억 원 받았으면 또 반을 또 내야 될 겁니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김홍걸 씨는 이 집을 팔려고 하니까 김홍업 씨는 팔지 마라 라고 뭐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동교동 사저 처분 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는데 이게 법원이 받아줬죠. 이에 대해서 김홍걸 셋째 아들은 또 반대하고 무슨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소식이 끊어졌는데 지난 7월 달에 이 동교동 사저가 제거업체 운영자한테 100억 원에 매각됐다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김홍걸 씨가 팔아버린 거죠. 그렇게 되니까 이제 민주당과 이낙연 씨가 있는 쪽에서 터져 나오면서 야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하고 이제 이야기가 지금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나오는 이야기가 이 민간끼리 서로 거래한 거를 어떻게 할 수는 없죠. 그리고 아까 그거는 가처분 금지였는데 그건 인용을 해줬는데 뭐 팔아버렸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지금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이건 뭐 대단한 문화재니까 국가재정을 투입해서 문화유산으로 만들자. 근데 제가 문화유산 부분을 조금은 공부했는데요. 문화유산도 이 조건이 있습니다. 근대 문화재죠, 이런 거. 근대 문화재 같은 경우는 지금은 다 파괴했지만 중앙청 또는 한국은행처럼 이제 일본인들이 지은 거라든지 또는 군산에 가게 되면 대일항쟁기 때 우리나라 쌀을 일본으로 보내기 위해서 만들었던 그런 거리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재로 되긴 됩니다. 근데 아주 근대의 문화재가 되느냐 이건 조금 좀 헷갈려요. 지금 저 구미에 가게 되면 박정희 생가가 문화재로 아마 그 구미시에서 어떻게 해갖고 할 텐데 그게 문화재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뭐 그쪽 지역 주민들이 자기네 지역의회의 결정으로 그거를 돈을 투입해서 운영하겠다 그러면 되는 건데 이제 그렇게 하자는 게 이제 정청래 의원의 주장인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김대중 대통령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저는 김 대통령이 노벨 평화상 상금을 돌아가실 때까지 사회에 내놓지 않았다는 게 참 이해가 안 돼요. 뭐 그거 가지고 진짜 노벨 의학이나 과학 쪽에서 나오기를 바란다고 내놓을 수도 있고 그게 훨씬 더 멋있을 것 같은데 안 내놨고 또 이효 여사도 생전에 그걸 안 내놨습니다. 지금 알려진 이야기로는 그 8억 원인데 뭐 8억 원에 얼마나 이자가 붙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세금 때문에 이 금액도 거의 다 나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세금으로 뺏길 거 사회에 내놓고 그럼 훨씬 좋았을 텐데 왜 안 했지? 하다못해 고향에서 인재를 키우는 자금으로 내놔도 되는데 뭐 그래서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과 이효 여사는 노벨상을 사회에 환원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대통령도 했고 앞에 많은 분들이 했는데 그리고 지금 북핵 문제를 보게 되면 상당히 속상해요. 그때 김영삼 대통령이 북한이 서울 불바다 위협을 했을 때 클린턴 대통령이 때리자고 하니까 그걸 결사적으로 막아가지고 북한이 시간을 갖고 핵을 개발했고 또 김대중 대통령이 이북을 방문해서 이제 전쟁은 없다라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지금 북한이 수소폭탄까지 만들게 됐는데 이거 다 허용해 준 게 김대중 정권 때인데 정말 그가 대한민국 최고의 대통령이냐 대한민국을 이렇게 올림픽이나 뭐 세계 국제정치에서 세계 10위권 국가로 키운 그런 대통령이냐 저는 굉장히 의구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형제의 난에 의해서 일어난 일을 왜 대한민국 국민들 또는 지자체에 있는 주민들 세금으로 해결해야 되죠? 이건 민주당이 밀어붙이면 될 거예요. 워낙 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반대입니다. 노벨상 상금 독식했고 북핵 위협 허용하게 된 장본인 중에 한 사람인데 왜 아들도 졸렬하지. 아버지를 위해서 그거 내놓을 수 있는데 뭔지 모르지만 그걸 국회의원까지 한 친구 아니에요. 김홍걸이. 굉장히 샤이한 친구예요. 고대 다닐 때도 거의 친구도 없고. 근데 어쨌든 지금 민주당에서는 또 새로운 미래 쪽에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그쪽에도 확 화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 문제는요. 뭐 어느 독지가가 풀거나 국민 세금이 아닌 쪽으로 풀더라도 그렇게 풀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걸 정청래 씨 주장대로 국민 세금으로 풀자? 일로 가고 싶을 겁니다. 국가유산으로 하면 제일 좋을 테니까. 근데 국가유산으로 할 조건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김대중 대통령과 관련해서는 대한민국에 너무 많은 기념관이 있어요. 신안군, 거기 섬이죠. 무슨 섬인가. 거기 가게 되면 김대중 생가가 있고, 광주시에 가게 되면 김대중 컨벤션 센터가 있고, 또 그가 처음 활동했던 목포에 가면 노벨 평화상 기념관도 있고, 전남도청의 김대중홀, 연세대학교가 이 동교동 사저 앞에 김대중 도서관 운영하고 있죠. 또 경기도청 북부청사에도 김대중홀이 있어요. 이 경기 북도를 뭐 나눈다고 하는데 남북관계를 많이 했다고 해서 김대중홀. 또 평화의 땅에 가면은 또 무슨 동상이 있고.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김대중 다리가 신안군에도 있고. 하여간 이승만 대통령이나 박정희 대통령에 비하면 뭐 전두환 대통령에 비하면 압도적이죠. 그런데 또 국가의 예산을 넣어서 동교동을 사준다? 아들이 팔아먹은 걸? 책임은 안 물어 아들한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거를 세금 때문에 팔아먹었다는 아들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고 그 아들에 대해서는 한마디 야단도 못 치고 뭐 분위기 만들어서 국민 세금으로 풀어갈 것처럼 가는 이 민주당 세력도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아마 이렇게 미리 쐐기를 박지 않으면 글로 막 흘러갈 거예요. 위대한 대통령. 그게 또 득표 작업에도 국민 여론 바꾼데도 아주 좋을 테니까. 한번 이 동교동 사저를 매각한 형제의 문제, 아까 제 가족법 문제도 말씀드렸고, 이제 구수 유언이 뭐 인정될 수 있느냐 문제도 말씀드렸는데, 참, 여러분의 세금으로 사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걸 정치 문제화하는 의도는 뭐냐, 한번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